오늘도 여김없이 선물을 주겠습니다. 시험이 다 끝나고 하면 이게 약간 스프링으로 좀 만들어줄게. 지금 프린트는 약간 낙서해서 막 써도 돼. 더럽게. 내가 주는 거 꼬깃꼬깃해서 버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지? 나중에는 이제 스프링 책으로 다시 줄 거예요. 유형 분석으로 좀 마무리할 거거든. 자, 선물입니다. 한 장밖에 없죠.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한 장밖에 없다는 뜻은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제. 문제 풀 게 많아진다는 거지. 저번에 있는 거 좀 마무리하고 오늘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봤던 프린트물 보시면요, 3장이 있네요. 저번에 우리 배웠던 거 기억은 납니까? 자, 다 총 몇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몇 단원? 어? 차이. 얘도 몰랐던 눈빛인데 도현이도. 문은 여기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됩니다. 많이 피곤해서 그렇죠. 생물 5단원, 화학 4단원, 지구가 그리고 물리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화학1에서 우리가 보는 1단원은요, 뭐가 나와요? (1-2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고요. 1-1은요, 내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생략을 했죠. 뭐 불을 발견했다, 철을 했다, 의류 이런 쪽으로 많은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구조가 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생략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2단원부터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1단원에 있는 두 번째 3단원으로 진도를 나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다? 몰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뭐가 나왔다? 화학 반응식과 몰 농도가 나왔습니다. 맞죠? 그러면 1단원이 마무리가 되고요. 2단원은요, 대충 보시면 원자의 세계라고 해서 원자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이 원자들에 대해서 전자를 발견하고 원자핵을 발견하고 주기율표도 보고 뭐 3단원, 4단원, 원원, 5단원 없고요.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정신도 없다 나도.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1단원에 대해서 몰에 대해서 저번 시간 배웠고요. 얼마큼 기억을 잘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오늘 배울 게 바로 몰이에요. 한 봉지, 한 박스, 한 타스 이렇게 묶음의 단위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들, 이온들을요, 몇 개 가져왔을 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가지고 왔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1몰이라고 정의했어요. 한 묶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1몰이라고 쓴다고요. 근데 이 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좀 잔반 처리를 했는데, 첫 번째, 모든 물질들은요, 뭐로 만들어졌다? 원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또는 원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또는 물질들은요, 분자가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자, 원소, 원자 개념 한번 불러볼까요? 원소 뜻이 뭡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뭐다? 기본. 그래서 성분이죠. 결국 이건 뭐다? 그 녀석의 이름을 얘기하면 되겠죠. 까먹은 거 아니죠? 네. 원자는 뭐예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뭐다? 입자였죠. 그 개수를 얘기했습니다. 개수 써야지. 얘는 누구예요? 육탄강이에요.
포도당이죠. 탄소가 6개니까 6탄당. 55 이런 뭐다? 5탄당. 이런 말은 포도당이 맞아. 자, 포도당은요 원자 몇 개로 구성됐어요? 원자 몇 개로 구성됐어요? 24개로 구성됐습니다. 원소 몇 개로 구성됐어요? 3개로 구성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의 개념이 있었죠. 자, 분자는요, 이 물질 중에서 한 개만 뗄 수 있는 게 분자였어. 오케이? 이 분자 이렇게 한 개 뗄 수 있어야 돼. 물 가지고 와서 한 덩어리만 뗐어. 자, 얘는요 분자가 될 수 있는 것들, 될 수 없는 것들인데 이 분자는 얘랑 똑같은 성질이니까 성질이 같죠.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뭐였다? 기본 입자 한 덩어리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원소, 원자, 분자라는 개념에서 분자가 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한 개 뗄 수 있어야지 분자니까 뗄 수 없는 게 분자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이죠. 걔가 누구였다? 금속이랑 금속 원소로 결합되어 있는 금속 결합 물질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온 결합 물질. 얘들은 어떻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합 물질인데 양이온, 음이온이 앞뒤, 위, 아래로 깍깍깍깍 결합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다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세트만 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분자식을 쓰는 것이 아니고 분자식으로 따지면 될 수 없으니까 얘 무한계대 얘 무한계잖아. 왜 이렇게 적을 수 없으니까 정수비로 나눈 무슨 식을 쓴다? 실험식을 우리가 주로 썼어요. 여기 분자가 될 수 없는 친구는 실험식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화학식은 물이라고 적지 않고 H2라고 적죠. 이렇게 적는 걸 화학식이라고 해요. 즉 뭐랑 뭐로 표현되어 있는 식?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을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리고 이 화학식을요 여러 개로 한번 쪼개봤죠. 뭐가 있었습니까?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지금 12월달 1월 1일까지만 놓으시고요. 화끈하게. 그 다음부터는 좀 잘 해오셔야 돼요. 자, 분자식, 실험식, 시성식, 구조식이 있는데 자, 분자식은요 한 분자를 식으로 적은 거죠. 이런 거.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준다? 정수비로 나눠준 거죠. 이게 뭐다? 실험식이었죠. 오케이? 실험식과 분자식 관계에서 질량을 계산할 때, 질량수를 계산할 때 밑에 있는 거 계산해서 곱하기 6배니까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시성식은요,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끝에다가 작용비를 적어 놓는 거예요. 이게 시성식이었고요. 자, 구조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산술, 결합선을 그리면서 표현을 했었어요. 탄소는 파이 4개고요. 다른 친구들과 결합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까? 이렇게 결합선으로 나타낸 식을 우리는 구조식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질량수. 질량을 드디어 얘기를 할 건데요. 그냥 질량 그램이 아니고 수를 얘기할 겁니다. 원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한 개의 질량, 실제 질량을 뭔가 적기가 너무 난해해.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수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율표 보면요. 1번부터 적어주시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교소, 인, 강,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20가지가 있는데 맞죠?
족과 주기로 적어봤는데요. 줄지어서 적어봤는데요. 이때 누구를 기점으로 맨 처음에 사용했냐면 산소를 기점으로 산소를 몇 번? 8번이죠? 산소는 8번이니까 양성자 8개고 중성자 8개입니다. 질량수는 뭐라고 했어요? 양성자 수 더하기 얼마? 중성자 수라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즉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이기 때문에 원소 기호 앞에는 어떻게 쓴다? 왼쪽에는 원자 번호를 적습니다. 8번. 그리고 위에 앞에는 뭐다? 질량수를 적습니다. 8 더하기 8은 16 이렇게 적죠. 산소를 기점으로 산소를 16이라고 해놓고 상대적인 숫자를 비교해서 썼는데 지금은 누구를 중심으로 쓴다? 탄소를 중심으로 쓸 거예요. 서로 비교하는 기준이 탄소입니다. 탄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은 산소를 쓸 때보다는 실제 질량 차이, 오차값이 줄었어요. 탄소를 쓰니까. 자, 그래서 탄소는 몇 번이다? 6번이고요.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 12였습니다. 웬만하면 곱하기 2로 해주면 되죠.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아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자 번호가 작을 때는 양성자 수랑 중성자 수가 똑같아요. 여기서 플러스 할게요. 양성자는 플러스고요. 중성자는 마이너스죠. 집중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얘는 좀 수료할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너무 몸이 안 좋으면 달려갔대. 나 신경 안 써도 돼. 여기 영상에 딱 나올 거니까. 알았지? 자, 중성자랑 양성자가 있는데 잘 봐. 양성자가 3번이면 양성자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럼 번호가 커질수록 얘들이 양성자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도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얘들을 묶어낼 수 있는 중성자들이 필요한 거야. 근데 1번부터 20번까지는 그래도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나는 양성자랑 중성자가 대체적으로 1대1이에요. 개수비가. 그렇기 때문에 질량수 계산할 때 얘가 6번이면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10번이면 곱하기 2를 해서 20을 해주면 돼요. 질량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썼잖아요. 원자량으로. 곱하기 2 해라 이거죠. 즉, 뭐는 뭐다? 원자 번호를 알면요. 뭐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누구 수? 양성자 수 알 수 있고요. 누구 수 알 수 있다? 전자 수 알 수 있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질량수는 실제 그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뭐 결국 이거에다가 화학식 양, 분자량, 실험식 양, 실험량, 실험식 양 이런 식으로 양 붙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원자량 한 개의 질량 이 그램 아니에요. 실제 얘는 실제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숫자들이야. 그러면 원자량, 실험식량 이런 것들은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으면 되는데 원자를 들고 오든지 분자를 들고 오든지 우리가 저울로 올려놨을 때 각각의 개수비, 질량비를 한번 봤어요. 양팔 저울이 있었고요. 이 저울에 분홍색 공 4개가 있고요. 노란색 공 5개가 있습니다. 그 저울은 수평을 맞췄네요. 와우! 자, 이때 이 노란색 공이라는 X 원소랑요. X 원자. 빨간색 공인, 노란색 공인 Y 원자예요. 빨간색 X, 노란색 Y가 있어요. 생명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들에 대한 단순한 개수비 몇 대면 똑같은 질량을 들고 온다면 몇 대면 X랑 Y는 4대 5였어요. 4개, 5개죠. 그리고 얘들의 한 개 한 개의 질량을 꺼내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질량? 원자량비. 한 개 한 개 질량 어떻게 됩니까? 4개 중에 1개, 5개 중에 1개.
중간 절차 무조건 해달라고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된다? 5대 4가 나옵니다. 자, 당연히 개수가 많을수록 한 개의 질량은 작겠죠. 개수가 많은 게 한 개의 질량이 작겠죠. 개수가 많은 게 한 개의 질량, 원자량이 작겠죠. 세모 커질 때 작아진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개수비에 대해서 역수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4분의 1 대 5분의 1.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지문 읽을 때 1g을 들고 왔을 때 x의 개수비. 이런 문제 다 풀 때 뭐로 푼다? 이걸로 푸시면 될 거예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실험식량, 양까지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몰수에 대해서 그램 붙이고 있는 질량수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끊었다가 바로 영상 찍을게요.